네, 소니에서 새로 선보인 미러리스의 대표 주자 넥스5R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610만 화소의 APS-C 사이즈의 CCD를 탑재하고 있는 넥스5R입니다. E-마운트 렌즈 시스템을 탑재하고 있고요. 이번에 넥스5R이 등장하면서 함께 등장한 렌즈가 있습니다. 바로 이 렌즈입니다. SEL1650 렌즈인데요. 이 렌즈 같은 경우에는 PZ, 즉 파워 줌이라는 표시가 되어 있는 렌즈입니다. 따라서 전원을 켜게 되면 전원이 켜지면서 렌즈가 앞으로 돌출되게 되어 촬영 가능함을 알려주고, 전원을 끄게 되면 반대로 렌즈가 수납되면서 꺼져 있음을 나타내게 됩니다. 니콘 같은 경우에도 J1에서 이와 비슷한 시스템을 도입을 했습니다. 다만 니콘 J1은 줌이 수동 방식입니다. SLR 시절에도 파워 줌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파워 줌 같은 경우에는 펜탁스가 필름 시절 발매한 SLR 카메라에도 탑재되었던 적이 있고요. 그 외의 몇몇 카메라에서도 렌즈 교환형 카메라에서 파워 줌 시스템을 탑재한 적이 있습니다만 사실 그다지 반응이 좋았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최근 트렌드는 DSLR도 동영상 촬영이 많아지고 미러리스, 물론 FHD를 사용한 동영상 촬영이 많아지면서 점점 더 전동 줌에 대한 관심도가 늘어났기 때문에 이러한 시대상을 반영한 렌즈가 등장하지 않았을까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당연히 FHD 동영상이 지원됩니다. 그리고 뒤편에 보시게 되면 무비 버튼이 있습니다. 동영상 촬영이 가능한 이 무비 버튼을 누름으로써 어떤 모드에서든지 바로 동영상 촬영이 가능하다는 게 장점이 되겠습니다. 최대 감도는 25600까지 지원하고 있고요. 이번에 넥스5R에서 가장 중요하게 소니에서 발표를 한 스펙 중에 하나가 바로 하이브리드 AF 시스템입니다. DSLR 측거점과 같은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위상차 AF 시스템과 컨트라스트 AF 시스템을 병용하고 있다는 것이 소니 측의 발표입니다. 그러고 보면 위상차 센서가 99개가 장착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니 측에서. 그런데 이게 사실이라면 니콘의 기함급 모델들이 보통 51포인트 측거점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조금 더 공부를 해봐야 될 것 같은 부분입니다. 고속연사는 셔터 호선 모드에서 최대 초당 10프레임, 즉 10장의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고요. 지난번 넥스5N과 마찬가지로 터치 LCD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터치 LCD인 만큼 터치 셔터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뉴 같은 경우에도 클릭을 하게 되면 보시다시피 메뉴가 실제로 뜨게 되고요. 여기서 원하시는 설정이면 설정, 이미지 크기면 이미지 크기, 터치로 모두 설정이 가능합니다. 로 파일도 지원하고 있고요. 종횡비에서는 3대2 모드는 물론 지원을 하고 3대2 외에도 16대9 모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6대9 모드를 사용하시게 되면 디지털 TV에서 보다 최적화된 비율로 사진이나 동영상은 물론이고요. 사진을 감상할 수 있겠습니다. 메뉴에 보시면은 기존 모델에서는 없던 메뉴가 하나 추가되어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이라는 모드인데요. 이 모드에서는 기본적으로 와이파이를 통한 확장 기능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시는 넥스5R을 위한 앱이나 이런 기능들은 아직은 한국에서는 활성화되지 않은 부분입니다. 이게 플레이스테이션과 연동이 되는 부분인데요. 플레이스테이션 계정이 있어야 기본적으로 앱을 다운받으실 수 있고, 없으신 분들은 PC를 통해서 소니 플레이스테이션 계정을 만드셔야 되는 그런 안내문이 뜨게 됩니다. 사용성 보강을 위해서 컨트롤 다이얼이 추가됐다는 것도 인상적입니다. 보시게 되면 위에는 펑션 버튼과 컨트롤 다이얼이 위치하고 있는데요. 컨트롤 다이얼 같은 경우에는 실제 사용성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보강 효과를 준다고 감안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LCD
살펴보시게 되면 LCD가 로우 앵글로 찍으실 때는 이렇게 보시게 되고, 그러면 눈높이, 즉 뭐 아이들이라던가 이런 무릎 높이나 허리 높이 정도에서 촬영하실 일이 있을 때 이렇게 내려서 LCD를 올려서 사용하시게 되면 되고, 반대로 하이 앵글로 사람이 많은 공연장이나 기타 뭐 아이들 학예 발표회 같은 데서 촬영을 하실 때에는 LCD를 이런 식으로 사용하시면 하이 앵글 촬영하실 때 보다 편하게 촬영하실 수 있는데, 넥스 5N과 다르게 5R부터는 LCD가 통째로 들어 올려집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셀카를 촬영하기가 보다 쉬워졌습니다. 이것은 넥스 F3에서도 지원하고 있는 기능인데요. 글쎄요, 앞으로 이 보급기들에서 계속 이런 기능을 유지해 갈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해지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셀카를 실제 여성 유저들이라면 많이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은 기능인데, 하긴 뭐 저도 셀카를 많이 찍긴 찍습니다만, 어쨌든 아이들과 함께 촬영한다든지 아니면 뭐 연인과 함께 촬영한다든지 할 때 나름 유용한 기능이 될 것 같은 느낌입니다. 외관상으로 봤을 때 스트랩 고리가 전 모델인 넥스 5N과 달라졌습니다. 스트랩 고리 같은 경우에 이렇게 고리 타입으로 해놓는 것이 무게중심을 보다 더 분산시키면서 카메라가 안정적으로 지지되는 데 더 도움이 될 텐데요. 보시는 것처럼 스트랩을 달면 이렇게 카메라가 그래도 원래의 모습을 좀 유지하면서 지지가 되게 됩니다. 반대로 기존의 넥스 5N 같은 경우에는 스트랩 고리가 옆에 측면의 사이드면에 길게 바디에 고정돼서 붙어 있었기 때문에 카메라를 스트랩에 수납할 경우에 이와 같은 모양이 됐었습니다. 렌즈가 땅바닥을 향해서 완전히 처지게 되는 그런 모양이었는데요. 그런 점에 비해서는 보다 발전된 변화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다음은 넥스 6입니다. 넥스 6 마찬가지로 넥스 5R과 함께 발표가 되면서 1650 렌즈를 번들 렌즈로 탑재하고 있습니다. 아까 설명을 못 드렸는데 1650 렌즈 같은 경우에는 전원을 켜면 촬영 가능 상태로 나오면서 줌 버튼이 렌즈 왼편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쭉 위로 올리게 되면 망원 쪽으로 이동을 하고 아래로 내려주게 되면 광각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파워줌 시스템의 속도는 그렇게 느린 편은 아니어서 실제 촬영하거나 이런데 뭐 크게 무리가 있는 수준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줌 렌즈가 전동 줌이 되게 되면 동영상 촬영 시에 조금 더 부드러운 줌밍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는 좀 유리한 면이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이 되고요. 줌링을 통해서 수동으로 돌리더라도 줌밍은 모두 모터를 통해서 전동식으로 작동하게 됩니다. 자동차에서 엑셀 페달을 ECU 방식으로 한 것처럼 줌밍 역시 손으로 돌리더라도 안에 탑재된 모터를 통해서 전자식, 전동식으로 줌밍이 조절된다는 점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쪽을 보게 되면 모드 다이얼과 컨트롤 다이얼 두 가지 다이얼이 있습니다. 얼핏 보기에는 하나의 다이얼만 있는 것 같지만 위쪽에 있는 다이얼을 돌리게 되면 모드가 변경이 되고 그 아래쪽에 있는 다이얼을 돌리게 되면 이 다이얼입니다. 이 다이얼을 돌리게 되면 컨트롤 상태, 그 기능에 맞는 수치들이 설정이 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 N모드에서 놓고 본다면 N모드에서는 윗 다이얼을 돌리게 되면 보시다시피 조리개 숫자가 변하게 되고요. 뒷면 컨트롤 패널에 있는 다이얼을 돌리게 되면 셔터 속도가 변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동안 많이 지적되었던 미러리스 카메라, 우리 넥스의 조작성 부분에 있어서 보다 더 많은 진전을 이루어내지 않았나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틸트 LCD가 됩니다만 넥스 5R처럼 플립형으로 완전히 젖혀지는 것은 아니고요.
플립형은 아니고 상하로 이 정도의 틸트 기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넥스 6에서는 내장 플래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뒷면에 플래시 버튼을 누르게 되면 플래시가 팝업이 되면서 이런 식으로 작동이 되게 됩니다. 눈썰미 있으신 분들은 알아차리셨겠지만 넥스 6부터는 하슈 단자, 소니의 정식 명칭으로는 멀티 인터페이스 슈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하슈 단자가 범용 플래시를 꽂을 수 있는 단자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유리한 점은 아주 저렴한 외장 플래시를 사용할 수도 있고, 그 외에 추가적인 액세서리, 예를 들면 무선 마이크라든가 아니면 조명, 왜 동영상 촬영하실 때 LED 지속광 조명 사용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런 조명들을 끼울 때 보다 더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 넥스 7까지도 그렇고 알파 DSLT 일부 모델, 기존에 발표된 일부 모델들도 그렇고 소니 전용 단자로 구성되어 있죠. 가운데만 홈이 약간 파져 있는 그런 전용 단자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다소간의 확장성이라든가 활용도 면에서 좀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었는데, 이번부터는 이렇게 범용 인터페이스로 바뀌면서 보다 더 편리하게 여러 가지 액세서리들을 사용하실 수 있으리라 보여집니다. 넥스 6도 마찬가지로 넥스 5R처럼 어플리케이션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은 한국에서 사용하기가 어렵다는 점 참조해 주셔야 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되면 소니에서 제공하는 플레이 메모리스 기능에 관련된 앱들을 모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소니의 인포머셜 영상에서 보이는 것들이 대부분 이 기능들을 활용해서 촬영이 된 것들인데요. 이 부분 사진 촬영에 재미를 더해줄 수도 있고 또 부가적인 재미 요소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스마트 리모컨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을 실제 원격 조정이 가능한 리모컨처럼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도 플레이스테이션과 함께 회원 가입을 해서 계정을 만드신 다음에 앱을 다운받으시면 사용해 보실 수 있는 기능들입니다. 전반적으로 넥스 5R도 그렇고 넥스 6도 그렇고 많은 유저들의 기대에 조금 더 가깝게 다가가고자 한 노력의 흔적들이 많이 보이는 제품들입니다. 수납성이 우수한 넥스 5R과 기능적인 확장성과 조작성이 우수한 넥스 6, 살짝 DSLR 쪽의 무게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넥스 6가 좀 끌리실 것 같고, 컴팩트한 외형과 더 간결한 기능들을 원하시는 분들은 넥스 5R이 끌리실 것 같고, 아무튼 기대가 되는 두 제품들의 향후 행보가 주목되는 시점입니다. 이상 리뷰를 마치겠습니다.